네, 내가 원하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의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금요일로 알고 있을 텐데 오늘 금요일이 아니라 또 김균 박사님 생일입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일인데 뭐 좀 맛있는 것 좀 드셨나요? 네, 미역국 먹었고요. 미역국. 뭐 아직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네. 미역국 먹고 2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뭐 다른 특별한 오늘 불금 보내실 계획 같은 건 준비돼 있으신지? 아이들이랑 놀이공원을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네네네. 좀 땡겨서 네. 놀이공원을 갈 예정입니다. 야간 개정. 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요? 네네, 오늘 야간 개장까지 쭉. 좋죠. 오후에 제가 휴가를 냈거든요. 예. 뭐 자녀분 생일인지 박사님 생일이신지. 예. 부모의 생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또 이런 진지한 멘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철이 없는 또 이런 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9번째 미래 유망 직업 한번 생일 속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도록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혹은 그런 스토리를 발굴하는 직업인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하면 생소한데 뭔가 무슨 직업일지 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영상에도 설명이 될 텐데 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상품 하나를 사더라도 그 안에 미학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상품이나 공간에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가면 단순 음식을 먹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감성적인 자극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직업에 대한 조금 자세한 정보는 이따가 영상에서 만나보시고요. 그러면 이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네.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라도 좀 역사나 배경 혹은 사용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특별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수요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이나 공간뿐 아니라 연극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따라서 이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직업의 특징과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신비한 신직업사전 9번째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어떤 직업인지 자세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상품이나 공간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는 제품 및 서비스, 공간 등과 연관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펼쳐내면서 고객이 특정 상품이나 공간을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상품 스토리텔러는 상품을 홍보하거나 기능을 알리기 위해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이벤트 등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공간 스토리텔러는 특정 공간과 관련된 스토리 속에서 공간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직업인데요.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품 스토리텔러가 근무 중이라는 스토리 전문 기업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한편에서 근무에 열중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니, 그런데 모니터 화면에는 최근 인기리 종영된 드라마가 켜져 있습니다. 뭐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컨텐츠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드라마 감상이라는 오해는 금물. 스토리텔링해야 할 아이템에 따라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는 것도 상품 스토리텔러의 능력 중 하나인데요. 상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이제 상품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된 뭐 디자인, 네이밍, 뭐 영업, 유통, 마케팅 전반까지 이야기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 사무실 책장에는 만화책이 진열되어 있기도 하네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 트렌드 리더가 되기 위한 감성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켜봄으로써 그 스토리텔러들의 어떤 대중들에 대한 공감, 욕망에 대한 어떤 날선 감각,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스토리텔러는 스토리텔링해야 하는 상품에 따라 이야기 설계도를 제작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상품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상품 스토리텔러의 역량이 발휘됩니다.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발굴한 이야기를 분류 분석하고,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스토리 요소 설정을 하면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은 그 전략 하에서 실제 해야 될 행위들, 상품 기획부터 그것과 관련된 마케팅 행위들을 기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호동 주민센터에서 천호 성당까지 1.3km의 골목길이 알록달록 그림과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어둡고 적막했던 콘크리트 담벼락에는 마을을 지키는 부엉이 한 마리가 둥지를 틀었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은 골목 어귀에 모여 그림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되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녁에 다니거나 그럴 때 우중충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아름답고 되게 화사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다닐 때 같이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봄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의 조성 사업에는 공간 스토리텔러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로 공간을 채우는 권은수 대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유명인이나 아니면 누구의 생가 이런 데만 좀 입김을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살던 곳에 아니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도 그 컨셉을 잡고 그 공간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골목길, 시장, 마을과 같이 사람들이 스치는 모든 곳에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공간이란 사람들이 어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이다 보니 작업 과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상지나 아니면 그 건물에 관계된 분들 이해시키는 과정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듯이 이해도 시키고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받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료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혹시 요소가 있는지, 없다면 가공을 하고, 있으면 그 요소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요소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대학에서 출판과 영상을 공부하고 10년간 홍보, 사보 편집,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권은수 대표. 공간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조언했는데요. 출판이나 이제 그 드라마 작가, 그다음에 이제 광고 쪽의 카피,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확장돼서 온 분야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눈을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기획적인 부분을 잘 잡아가면 그게 이제 공간에 입혀지면 공간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상품 공간 스토리텔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공간이 인지도를 쌓고 소비자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브랜딩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의식과 철학을 갖고 상품과 공간의 이미지를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상품과 공간이 브랜드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을 배웁니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제를 뽑아간다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 소재를 발굴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만든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상품을 기획할 거냐, 어떤 공간을 기획할 거냐, 브랜드를 어떻게 리뉴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러가 지녀야 할 능력으로 이야기 구성력뿐 아니라 기획과 마케팅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품 공간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과 공간을 스토리텔링하기 위한 작업 전반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요. 저희가 찾아가는 창작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전문가 추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랩의 기본 교육, 심화 교육들을 하고 있고 스토리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스토리텔링 관련 전공이나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문성을 쌓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에 대한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그럼 박사님, 이거 채용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팀에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스토리텔링 전문 업체나 광고 회사, 제품 스토리텔링 전문 업체, 1인 기업, 게임 회사 등의 취업이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업체에 소속되기보다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이 꾸준히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과 함께 겸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직업이고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연봉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수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연봉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임금 수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역량과 활동 범위나 뭐 네.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사람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박사님 덕분에 많은 취준생분들이 또 이 직업에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네. 해외에서의 현황은 어떤가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스토리텔링 클럽이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고 예술위원회를 주도로 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산업 자체가 컨텐츠 산업의 기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또 스토리텔링 지능 비영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혹은 뭐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는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박사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요? 네, 제가 최근에 받는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흥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진로 교육은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취준생들의 직업 탐구에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기훈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